안녕하세요. 뉴질에서 머리의 닉쌤입니다. 일단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 분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. 요즘 한국에서 이 발레아주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. 인스타그램만 봐도 발레아주 스타일 하시는 분들,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. 그로 인해서 많은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이 발레아주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고객분들에게 시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 또한 좀 여기저기서 발레아주나 호일 특강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보이고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발레아주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, 그리고 또 헷갈려 하시는 발레아주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. 먼저 이 발레아주란 말은 이 프랑스어인데요. 영어로 스위핑이라고도 해요. 뜻은 쓸다, 쓸어내리다 약간 이런 뜻인데요. 바닥을 빗자루로 이렇게 쓸다 할 때도 스위핑이라고 좀 하죠. 말 그대로 이 모발에다가 탈색약을 빗자루로 쓸어내듯이 바르는 기법입니다. 참고로 많이들 하시는 이 옴브레는 영어로 섀도우를 뜻하는데요.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까지 그라데이션 되게 표현되는 기법이에요.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이서 머리 같은 스타일이죠.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이 솜브레 스타일은 소프트 옴브레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사실은 솜브레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좀 충격적이죠. 여튼 이 솜브레는 옴브레보다는 경계분이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, 서양권에서는 이 위빙 기법을 이용해서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솜브레 스타일은 이 발레아주랑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굳이 솜브레, 발레아주 딱 나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이 발레아주 스타일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제가 크게 이 세 가지 종류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. 이 세 가지는 제가 지금의 트렌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정한 세 가지예요. 첫째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 이 페인팅입니다. 프리핸드라고도 많이 불리우는 기법인데요.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많이 이렇게 살롱에서 시도하시는 방법이죠. 제 생각에 이 기법은 이 면 중심의 발려주 기법인 것 같아요. 다양한 굵기와 이 이렇게 너비로 섹션을 떠가지고 그 위에 탈색약으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듯이 도포를 하는 방법이죠. 이 페인팅 기법의 발레아주 스타일에는 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.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빠른 도포 시간과 스타일의 다양성 등이 있는데요. 페인팅 기법은 섹션을 보통 이렇게 넓고 두껍게 떠가지고 그 위에 바로 페인팅을 하다 보니까 전체 머리를 하는데 30분에서 50분 정도면 도포가 끝나니까 정말 빠르죠. 그리고 섹션을 뜬 부분이 넓어가지고 이 디자인을 할 때 모발이라는 컨버스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도포하는 모양대로 밝은 부분이 표현이 되니까 디자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이 단점도 존재를 하는데요. 색의 얼룩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피에서 내려오는 이 선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게 표현이 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좀 촌스러워질 수가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페인팅 기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서양권 사람들이잖아요.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모발 밝기가 되게 밝고 애쉬 계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있는 이 뉴질랜드도 유러피안 이민자들이 대부분인데 모발이 카키 애쉬빛인 걸 좀 많이 제가 봤거든요. 그리고 이 페인팅이라는 게 그 바탕색이 되게 밝은 모발이고 붉은 멜라닌이 아닌 사람들 했을 때 정말 자연스럽고 예쁘긴 한데, 우리처럼 이 검정에 가까운 특히 이 붉은 멜라닌 많이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하면은 사진들처럼 색 조절하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. 특히 이 그 페인팅 특성상 모발 밝기가 18레벨까지 한 번에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14에서 16레벨 정도로 주황 노란빛 요렇게로 빠져버리면은 애쉬 컬러나 보라 컬러 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 탈색약을 묻히는 부분이 일정하게 바르기가 좀 힘들어서 하나의 레벨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한 섹션 안에서도 밝기가 그라데이션 되면서 표현이 되면서 이 페인팅 후에 단일 색상으로 골고루 염색하는 게 좀 힘든 경우가 좀 많아요. 그래서 이 페인팅을 하신다면은 사전 염색 레벨 11레벨 이상으로 해놓고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. 아니면 이 고객님께서 정말 밝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원하신다면 탈색약 말고 밝은 염색약으로만 그냥 페인팅을 하셔도 괜찮게 나와요. 그리고 두 번째 발레아주 도포 방식은 하이라이트 기법입니다. 이 페인팅과 달리 이 선 중심의 도포 방식이죠. 이건 모든 분들이 좀 알고 계시죠? 브릿지 혹은 호일 워커라고도 불리우고, 가느다랗게 위빙을 떠가지고 호일 위에다가 탈색약을 바르고 이렇게 덮는 기법이죠. 이게 왜 발레아주 기법인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. 물론 이 버지니어에서 이 기법만으로는 발레아주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.
하지만 이 기법은 기존의 밝은 모발이 좀 자랐을 때 이 발레아주를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법이거든요. 제가 생각하는 이 하이라이트 기법의 장점은 이 모발의 섹션과 위빙 두께의 간격 등의 조절로 이 만들어낼 수 있는 좀 다양한 스타일과 깔끔한 굴을 들 수가 있어요. 이 페인팅과 달리 좀 가닥가닥별로 이렇게 탈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한 레벨의 결과를 낼 수가 있고, 발레아주 탈색 후에 이 염색을 들어가게 된다면 색상이 일정하게 보니까 정말 좋아요. 하지만 이런 장점과 달리 도포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고, 이 잘못된 테크닉으로 이렇게 바를 시에 뿌리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돋보이는 단점이 있어요. 물론 이 전체 도포가 아니고 이 보여지는 부분만 하프만 들어가서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, 이 뿌리 부분이 돋보이게 되는 거는 루트 섀도우 혹은 루트 멜트 기법으로 어둡게 그라데이션 되게만 해주면은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 기법 중에 이 베이비 라이트라는 게 있는데요, 많이들 들어보셨죠? 이거는 그 하이라이트 기법과 방식은 똑같은데 이 섹션과 그 위빙의 간격을 엄청 좁고 가늘게 낸 스타일이에요. 이 베이비 라이트 기법은 그 서양 꼬마 여자애들 있죠? 그 모발이 가닥가닥 밝기가 약간씩 달라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를 하이라이트로 표현을 하는 기법인데요. 그러니까 섹션도 작고 위빙도 엄청 좁게 도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.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느낌에서는 최고봉이에요.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 이 서양 사람들이 전체 탈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뿌리 부분이 뭔가 좀 살짝 다르고 명암이 생기면서 좀 자연스럽다? 요거는 베이비 라이트입니다. 참고로 이 베이비 라이트는 많이 쓰이는 곳이 있는데요, 일반적으로 이 발레아주 시술에 주로 이 페이스 라인 쪽에 시술에 많이 쓰여요. 서양에서는 요즘에 유행하는 그 머니피스라고도 불리는 요 이마 라인 쪽 부분인데요, 여기에 탈색으로 이렇게 조명 효과를 준다고 해야 되나? 이렇게 밝게 되면은 얼굴을 감싸면서 조명 효과를 좀 주는 느낌이라고 해요. 여튼 페이스 라인 쪽에 좀 더 밝고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위한 이 수술이 많이 쓰여요.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법인데요, 이 앞서 말한 페인팅 기법과 하이라이트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포일리아주 기법입니다. 최근 서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인 것 같아요.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발레아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포일리아주로 하는 스타일이 제일 많아요. 그리고 이 포일리아주에 대한 정의는 다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하이라이트와 페인팅이 합쳐진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고객님들의 모발에 가장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.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, 전체적으로 이 하이라이트 혹은 이 호일 워커라고 하죠, 이거를 작업을 하시고 여기 밑에 남는 모발들 있죠, 거기에다가 프리핸드 기법으로 페인팅을 하시는 겁니다. 쉽죠? 그러니까 이 하이라이트로 선을 만든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밝아지는 이 버텀에 있는 그라데이션은 남은 모발에다가 이 페인팅을 함으로써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버지니아 모발이나 단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으신 분들에게는 딱 맞는 스타일이고, 이 포일리아주 기법으로 탈색 후에 염색을 입히면 색이 정말 이쁘거든요. 하지만 이 도포 시간이 긴 것과 따로 이렇게 루트 섀도우 같은 뿌리 톤 다운 작업이 필요한 것도 단점입니다. 그럼에도 저는 이 포일리아주 스타일을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. 이렇게 제가 발레아주 스타일에 대한 세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려드렸는데요, 이거는 좀 시작일 뿐이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도포 테크닉이 되겠죠. 이 도포 테크닉에도 정말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론이 하나가 있어요. 요거는 다음번 제가 도포 테크닉 때 알려드릴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, 미용사분들 항상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뉴질에서 닉쌤이었습니다.